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광학기기 중에서 현미경부터 출발합시다. 자, 현미경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이 확대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확대경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이제 확대해서 본다는 그런 얘기죠. 자, 지난번 공식의 확대경의 배율 M은 1 더하기 초점거리분의 25cm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1이 나올 경우는 이때는 허상을 25cm 그렇죠. 25cm 위치에 둘 때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1이 없는 경우도 있었죠. 요거는 허상을 멀리 둘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눈 앞에 이제 볼록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물체를 좀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보려는 건데, 이 볼록 렌즈 앞에 물체를 놓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허상을 본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그 허상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건강한 눈일 경우에는 25cm부터 무한대까지 있을 때 이제 편안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무한대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주 멀리 이런 뜻입니다. 멀리 둔다는 게 대충 우린 초점 거리에 비해서 멀리 둔다는 뜻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멀리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동사인경이 무한대로 보는 거죠. 이거를 무한대로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크니까. 그래서 이 정상적인 눈은 25cm에서 무한대 요 위치에 이제 물체를 두고 보면은 맨눈으로 볼 때는 편안한데, 근데 이제 이 허상을 볼 때는 마찬가지죠. 허상도 위치도 25cm에서 무한대까지 있도록 하되 25cm가 되면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리미트죠. 그 25cm 두도록 하면은 배율이 1배 늘어나고요. 멀리 두면은 이제 요 값이 되죠. 요 값. 그래서 동상 그냥 이 값을 씁니다. 동상. 그래서 멀리 두고 상을 멀리 두면 그만큼 이제 눈은 편하니까. 그래서 F분이 25cm에 해당되는 배율이 이제 이게 확대경인데, 오늘 공부할 현미경은요. 확대경은 그냥 이제 이 돋보기를 볼록 렌즈를 눈앞에 두어 가지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그 물체를 갖다가 그냥 맨눈으로 볼 때 비해 가지고 확대경 쓰면은 요 배수만큼 요거 또는 요거죠. 더 크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현미경은 이따다가 이제 볼록 렌즈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현미경. 자, 이 볼록 렌즈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데, 눈은 이쪽에 있고요. 눈은 뭐 여기 이렇게 둔다고 봅시다. 여기 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갖다가 요 렌즈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렌즈 이름이 요 앞에 거를 물체 쪽에 넣는다 해가지고 요 물체를 여기 그릴까요? 여기 이제 대물 렌즈라 그럽니다. 이게는 옵젝티브 렌즈라고 그러죠. 옵젝티브. 그다음 요거는 대안 렌즈. 눈 안자가 눈 안자죠. 대안 렌즈. 요 이제 아이피스 렌즈라 그러는데, 자,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의 이제 장치죠. 그래서 요 거리를 갖다가 L이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현미경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요 이제 대물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행한 광선은 요 초점을 지나죠. 초점을 지나고 이 뭡니까? 이 중심을 지난 건 직진하죠.
그래서 초점을 지나는 거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상이 이렇게 이제 거꾸로 선 상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실상이죠. 실상입니다. 근데 요 실상을 어디 만드느냐 하면은 요 대안 렌즈의 초점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안 렌즈의 초점은 요거는 이제 요 초점은 대물 렌즈의 초점이죠. F 대물 렌즈니까 오브젝티브 O자로 쓰고요. 요거는 이제 대안 렌즈의 초점은 요 정도 있는 거죠. 그 F2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참고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렌즈가 두 개 돼 가지고 바로 앞에 대안 렌즈는 확대경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렌즈를 하나 더 둬 가지고 대물 렌즈가 요 물체를 이제 물체에서 출발한 빛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실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상을. 그렇죠? 실상이니까 요 FO는 요쪽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체는 FO 바깥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FO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통의 길이 이제 이 현미경의 길이 L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요 초점 거리들에 비해서 L이 큽니다. L이 말하자면은 FO 또는 FE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상에서는 보면은 요 FO하고 뭐 FE가 요 기껏해야 뭐 1대2, 뭐 1대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L 길이가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림상으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L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FO는 대물 렌즈로부터 이제 요 초점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FE는 대안 렌즈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죠. 요 두 개 합치봐야 L보다 훨씬 작단 말이죠. 그래서 FO라고 적은 초점하고 대안 렌즈의 초점 FE라고 적은 요 초점 요 두 개 사이가 아주 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체가 원래 높이가 H였는데 요 물체가 여기 이제 실상이 될 때 이 실상의 높이는 바로 그립이죠.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S에 해당되죠. 여기 이제 S에 해당되고 요 거리가 S고 실상이니까 여기서까지가 S 프라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 프라임이라 그러면 H 프라임은 거꾸로 서 있죠. 근데 이제 길이만 보면은 여기 뭐냐면 H 곱하기 S분의 S 프라임이죠. 다 양수입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요런 말하자면 H 프라임이 상당히 커졌죠. 물론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서 있는 H 프라임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확대경 할 때 물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현미경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H를 바라보는 육안의 각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데 이 H를 보는 게 아니라 H 프라임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H 프라임을 보니까 근데 H 프라임은 H보다 훨씬 크죠.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S분의 S 프라임은 대략적으로 말이죠. 요 S는 사실은 이 보면 알겠지만 요 초점에 가까이 있어요. H가 그러니까 S가 요 대물 렌즈의 초점 바로 밖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멀리 상이 생기죠. 이건 이제 근사적인데 원래 식은 이거죠. 1 over S 더하기 1 over S 프라임이 1 over F 지금은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를 보니까 이런 식인데 S 프라임이 크려면은 이게 큰 값이 되면은 전체 값이 비교적 작아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S가 F0 근처란 얘기죠. 근데 S가 F0보다 커야죠. 그죠? S가 F0보다 커야 요 숫자가 요 1 over F0보다 작아지고 그 작아진 거를 이제 요 놈이 이제 보충해 줘 가지고 좌우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해하시면 말이죠. S는 대충 F0에 해당되고 S 프라임은 통의 길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통의 길이에서 대안 렌즈의 초점 거리 조금 뺀 그 정도인데 이건 무시해도 되죠. L이 워낙 크니까. 요게 하나의 근사식입니다.
그래서 H를 가지고 확대경으로 보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H 대신 H 프라임을 보니까 출발점부터 벌써 배율이 요만큼이 배율이 생긴 거죠. 이게 초보적인 배율입니다. 초보적 1차적 배율. 그 물체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요 부분 확대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텝이 두 스텝인데 요 부분은 요거는 그냥 확대경이죠. 확대경에 대해서는 공부했죠. 근데 확대경은 그냥 이제 물체를 봤는데 물체 대신에 거꾸로 서 있다는 뭐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 H 프라임을 이제 물체로 보는 거예요. 원래 물체에 비하면은 일단 요만큼 배수가 늘었죠, 그죠? 요만큼 요 값이 사실은 요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경이에요. 그게 초보적인 1차적인 배율이고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확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확대경은 이미 공부를 한 거죠. 확대경은 뭡니까? 요 이제 실상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물체로 보고 요걸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실상의 허상을 이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뭡니까? 그 2차적 확대경에서 나오는 배율은 25cm 오버 여기 이제 초점이니까 FE가 되겠죠. 요거예요. 그 1차적으로 요만큼 배율이 있는데 요 배율에다가 2차 배율 해가지고 전체 배율은 따라서 전체 배율은 1차 배율 L 오버 F0에다가 곱하기 2차 배율 25cm 오버 F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FO, FE 분의 L 곱하기 25cm 이렇게 됩니다. 여기 L도 그렇고 F0, FE가 다 이거 거리 단위죠. 그래서 거리 단위 두 번 곱한 거가 분모 있고 또 위에는 L이 거리고 25cm 거리 아닙니까? 이 거리 제곱분의 거리 제곱 해가지고 퓨어 넘버가 되죠. 전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요 이제 이 거꾸로 선 거를 갖다가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가 하나 붙습니다. 마이너스 1 하나 또 곱해서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도립이라는 거죠. 거꾸로 선. 거꾸로 보인다. 이제 이걸 하나 강조한 거죠. 자, 이게 바로 현미경의 배율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배율은 요 보면 알지만은 FO하고 FE 그 대안렌즈,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 여기에 작을수록 배율은 커지겠죠.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망원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망원경. 자, 망원경은 또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거 이제 배율을 얘기할 때는 망원경의 배율을 얘기할 때는요. 멀리 있는 물체를 갖다가 이제 좀 확대해서 본다는 게 망원경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현미경 다룰 때도 그렇고 확대경 다룰 때도 그렇고 그때 배율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거리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눈이 가장 편안한 위치, 가까울수록 좋은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눈이 피로해지니까 필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대경이나 또는 현미경을 쓰면 얼마나 더 이제 이 바라보는 각도가 더 커지느냐 그게 배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우리 멋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 채로 두고 그거를 바라보는 각도 그것뿐에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허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허상을 바라보는 각도 그게 바로 배율입니다. 그래서 배율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확대경하고 현미경을 다룰 때 배율하고 망원경을 다룰 때 배율이 개념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다루는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입니다.
굴절 망원경. 자, 그래서 구조는 이 현미경하고 비슷하게 볼록 렌즈 두 개를 씁니다. 눈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대안 렌즈가 있고 대물 렌즈가 있는 거죠. 여기 대물, 대안 렌즈예요. 자, 망원경은 원래 이 목적 자체가 멀리 있는 물체를 이제 바라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거를 뭐 그리기가 좀 그런데 멀리 막 이건 빛을 이제 보통 그립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뭐 멀리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 거리가 지금 이제 대물 렌즈에서 별로 안 멀게 그렸는데 아주 멀리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 빛이 들어오겠죠. 쭉 들어오면서 이제 이 대물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제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나고 초점이 어디인가 있게 되는데 요 초점이 사실 한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 이제 대물 렌즈고 요 초점이 FO입니다. 대물 렌즈의 초점이에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물체가 멀리 있다고 가정하면은 상은 거의 초점에 생기죠. 근데 뭐 완전 무한대는 아니니까 무한대면은 딱 초점에 생길 텐데 무한대보다는 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약간 초점 바깥에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쭉 초점을 통과하고 그다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초점 바깥에 그림상으로 그림 좀 안 좋습니다만 여기 이제 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이 생겨요. 이렇게. 자, 이게 요 선이요 직선입니다. 이게 여기 빨간 게 좀 구불구불해졌는데 빨간 게 직선이에요. 자, 이 거리는 아주 멀다고 보세요. 요 거리는 아주 이제 이게 큰 값입니다. 요 거리가. 이 그림 보면은 FO하고 왼쪽에 이 물체까지 거리가 비슷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멀리 놓고 멀리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하려면 이게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말로만 이제 큰 값이라고 제가 적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 각도는 똑같습니다.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눈이 바라보는 만약에 이게 망원경이 없다면은 요 눈이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는 바로 요 각도가 되겠죠. 물론 요 대물 렌즈하고 눈까지 또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짧으니까 무시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데 요 거리는 말이죠. 이 물체 간 거리에 비하면 이 거리는 물체하고 눈 또는 물체 대물 렌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가 없으니까 거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값이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첫 번째 스텝은 퍼스트 스텝이죠. 첫 번째 스텝은 물체에 의한 실상이 생기는 거죠. 실상. 대물 렌즈에 의한 실상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세컨드 스텝. 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일단 대물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상, 이제 이게 물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 렌즈에 의해서 요 물체 실상에 해당되는 요 물체를 갖다가 이제 대안 렌즈가 허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눈이 바라보는 허상의 위치를 가급적이면 저 멀리 보낼수록 편하죠. 눈이 보기.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요 실상의 위치를 갖다가 대안 렌즈에 초점 바로 안에 넣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안 렌즈에 초점을 갖다가 실상 바로 바깥에 두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체가 멀리 있을 수 있죠. 원래 오리지널 물체, 이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 사실 요 실상이 초점에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약간 초점에서 이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퍼스트 스텝에서 만들어지는 실상의 위치가 FO 근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대한 렌즈에 초점 안이 돼야 되니까 대한 렌즈의 초점 FE는 요 FO의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 놈이 FE가 됩니다. 아이피스 대한 렌즈 대안이죠. 대한 렌즈. 그래서 FO하고 FE가 거의 뭐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FE가 조금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망원경의 요 크기는요 FO하고 FE 요 두 개 합친 겁니다. 참고로 밑에 적을까요? 망원경의 요 이제 길이 망원경 길이 요거는 대략 FO 더하기 FE다. 물론 이제 약간 조절이 가능하죠. 물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게 무한대라도 이제 멀리 떨어져도 이제 그 멀리라는 개념이 아주 이게 뭡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두 번째 스텝은 대안 렌즈가 이제 역할을 합니다. 대안 렌즈에 의한 허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실상 요 놈이 대안 렌즈의 초점 바로 이제 안에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허상이 되죠. 자, 볼록 렌즈의 초점 안에 있는 물체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항상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상이니까 이제 이 실상하고 이 방향이 똑같아가 거꾸로 선 이제 허상을 보게 되는 거. 실상 자체가 거꾸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허상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말이죠. 이건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정도 있게 어디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그릴까요? 적당하게 막 그냥 뭐 이 정도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이제 물체가 여기 있고 퍼스트 스텝에 의한 실상이 여기 있고 그다음 세컨드 스텝에 의한 허상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요 이제 눈 위치에서 보면은 눈이나 뭐 요 렌즈나 뭐 비슷합니다. 요 이제 선을 쭉 끄면은 이게 일직선이죠. 요 머리의 상이 여기 머리에 연결되니까 요거는 쭉 연결하면 중심을 지나가 그대로 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바로 요 각도가 되는 겁니다. 요 각도가 바로 요 세타라 그럽시다. 요 각도가 바로 허상을 바라보는 그 허상에 해당되는 요 전체를 바라보는 광각이죠. 바로 세타가. 이해가 되죠? 그 광각은요, 요거하고 요 두 개 바라보는 요 각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요 세타 제로는 아주 작은 값이죠. 여기 세타 제로였죠. 여기 세타 제로고요. 요거는 세타고. 그래서 배율은요, 여기서 이제 망원경의 배율은 물체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타 제로에 대해서 이제 각도의 세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체는 바로 서 있는데 보이는 상은 궁극적으로는 거꾸로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통상이 마이너스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 답이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 봅시다. 자, 이제 도형을 보시면은 자, 물체 길이를 h라 그럴까요? 여기 h라 그러면 요 상의 길이 요건 h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각도가 지금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황색으로 할까요? 요 삼각형을 볼까요? 요 삼각형을 보면은 요런 삼각형이죠. 요런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의 요 각도는 세타 제로죠. 요 각도는 세타 제로고 요 길이는 h 프라임이죠. 그리고 요 거리는요. 대충 FO에 해당되죠. FO. 잘 보세요. 요 첫 번째 스텝의 물체에 의한 실상은 초점 바로 오른쪽이죠. 얼마나 오른쪽으로 많이 가느냐는 거는 물체가 아주 무한대에 있으면 바로 이제 초점이고 무한대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무시해도 되겠죠. 아주 멀리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요 거리를 F0로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제로 곱하기 F0가 H 프라임이니까 세타 제로는 H 프라임을 F0로 나눈 것이다. F 오브젝트. 그러니까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죠. 여기 이제 세타 제로고요. 그다음 이제 삼각형은 요 빨강색으로 할까요?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여기 그릴까요? 요 삼각형 보면은 요거는 H 프라임이고 요거는 세타고요. 그다음 요 거리는 요 실상을 갖다가 바로 FE 안쪽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FE 안쪽에 집어넣는다니 FE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 렌즈에 초점 바로 안에 넣어가지고 상이 좀 멀리 보이도록, 그래서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F의 E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FE 곱하기 세타가 H 프라임이니까 세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세타 이꼬르 H 프라임 오버 FE가 되죠. 따라서 배율은 거꾸로 서 있다는 뜻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써주고 세타를 F0로 나눈 거니까 H 프라임 오버 FE 오버 H 프라임 오버 F0가 되죠. H 프라임 약분되고요. 그래서 이건 답은 마이너스 F5 오버 FE다. 이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렌즈 초점거리분의 대물렌즈 초점거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크게 하려면은 대안렌즈 초점거리는 아주 짧게 하고 대물렌즈 초점거리는 길게 해주는 게 좋죠. 길게 해가지고 이 값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그냥 돌입을 의미하죠. 거꾸로 쓴 거, 거꾸로 쓴. 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광학기기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기하 광학을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초점이라는 말이 기하학에 등장합니다. 초점. 그 이제 기하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은 포물선이라든지 또는 타원, 쌍곡선. 자,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저학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거기 보면 초점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포물선에서도 등장하고 타원에서도 등장하고 쌍곡선에서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초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수학에 왜 등장하느냐? 이 초점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빛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빛이 모인다든지 평행한 광선이 뭐 한 점에 모인다든지 또는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발산한다든지 뭔가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그런 점인데 이게 왜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등장하느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건 배울 때 왜 이게 광학에서 얘기하는 초점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따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에 등장하는 초점이라는 게 광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이제 주어지느냐, 이 광학적인 의미. 물론 이제 빛이 모인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모이느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물론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냥 막 이름만 여기가 초점이다 이렇게 지시하지 구체적으로 빛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 초점에 기하학에 등장하는 초점에 관한 광학적인 의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